67년을 살아왔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후가 불안하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유로운 삶의 비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직후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애들은 바쁘고 나만 혼자 시간이 많은 것 같아. 나이 드니까 자꾸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시니어 분들도 모두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67세 김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 선생님은 평생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강의 준비하고 출근하고 회의하고 평가하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요.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대요. 아,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밤마다 몰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댓글로 들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 뭐라도 해야 해요. 작은 가게라도 열어보세요. 취미 활동이라도 꼭 시작하세요. 안 그러면 금방 병나요. 카페나 배우러 다니세요. 집에만 있으면 치매 와요. 선의의 조언이긴 했지만 김 선생님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여러분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뭔가 하시라고 계속 말할 때 오히려 더 위축되는 기분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이 한마디가 김 선생님의 마음을 확 바꿔놓았어요. 그래, 내가 왜 또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40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김 선생님은 결심했죠. 그래, 일단은 그냥 즐겨보자. 처음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전했어요.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 출근하지 않는다는 게 어색했고 뉴스에서 직장인들 얘기가 나오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사는데 나만 한가한가? 이런 죄책감도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사는 것의 달콤함을 알게 된 거예요.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 커피도 서서 후딱 마셨는데 이제는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셔요. 그러면서 새소리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이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정말 단순한 변화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김 선생님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김 선생님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데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까 규칙이 보이더라고요. 7시에 등교하는 학생들, 7시 30분에 출근하는 직장인들, 8시에 장 보러 나오시는 할머니들. 그러면서 김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대요. 비 오는 날엔 우산 챙겼을까? 걱정하고, 눈 오는 날엔 미끄러지지 않을까? 마음이 쓰였다고 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동네의 한 사람이구나. 여기서 나만의 역할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요. 마을의 지킴이 역할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창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동네가 더 안전해지는 거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지 지켜볼 수 있고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름의 의미가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보람차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김 선생님이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의미가 생긴 거죠. 그리고 커피 마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미각이 예민해진 거예요. 예전엔 커피가 그냥 커피였는데 이제는 원두 종류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원두라도 물 온도나 우리는 시간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되니까 커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대요. 마치 어릴 때 좋아하는 만화 시간을 기다리듯이요. 누가 보면 그냥 커피 마시는 건데 나한테는 하루의 행복이에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루가 지루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몸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한 달 후엔 30분, 두 달 후엔 1시간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는데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어요. 사실 김 선생님이 자전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체력이 약해졌나? 이러다가 정말 병원 신세만 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등산은 무릎이 아프고 그러다가 창고에서 오래된 자전거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엔 정말 창피했어요. 67살 먹고 자전거 타는 게 우스꽝스러워 보일까 봐요. 그런데 공원에 가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대요. 페달을 밟으면서 아, 내 다리가 아직도 이렇게 힘이 있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균형 잡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자전거를 타면서 동네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걸어서는 못 가봤던 곳들을 가보게 되었어요. 예쁜 카페도 발견하고 작은 공원도 찾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자전거 동호회 분들과도 인사하게 되었대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다가 인사만 했는데 나중엔 잠깐씩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꼭 자전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한 바퀴 산책이라도 좋고 계단 오르내리기라도 좋아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처럼 그냥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운동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우정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오래된
친구와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로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바둑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젊었을 때 꿈, 힘들었던 일들,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사실 김 선생님이 이 친구와 다시 연락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죠. 처음엔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칠 뻔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김 선생님 아니세요? 하면서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둘 다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가끔 만나서 이야기나 하자 했는데 그게 바둑으로 이어진 거예요. 첫 바둑판은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수십 년 만에 하는 바둑이라 룰도 가물가물하고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둑돌을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둑을 두면서 김 선생님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바둑을 두면서도 이겨야지, 실력을 늘려야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좋더라고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더 소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로 젊었을 때 꿈이 뭐였는지, 결혼 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식들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서로의 현재 고민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잠이 안 와서 힘들어. 아내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부딪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도 그래 하면서 공감해주고 때로는 좋은 조언도 해주고요. 이제 김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친구와 바둑을 둬요.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오늘 날씨 좋은데 바둑 둘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혹시 연락하고 싶은 옛 친구가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연락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바둑 두는 날이 아니어도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얘기할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져요. 네 번째 변화는 세대를 잇는 기쁨을 발견한 거였어요. 손주와 함께 만들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내가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거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손주가 이렇게 말할 때 김 선생님은 웃으면서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줘 하셨대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해요. 아,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함께 놀면 되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줘야 한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새로워졌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정말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항상 애들 얘기, 집안 경제 얘기, 현실적인 문제들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서로의 꿈 얘기도 하고 젊었을 때 못 가본 여행지 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혼 초기의 설렘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배우자와 이런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이 요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들을지도 몰라요. 이쯤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행복한 노후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건강해야 행복하다.
이건 진리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입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이런 작은 일들을 실천하고 계세요.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창문 열고 심호흡 5번. 간단한 스트레칭 10분. 점심 후 동네 한 바퀴 걷기 20에서 30분. 계단 있으면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저녁 채소와 과일 챙겨 먹기. 9시 이후엔 스마트폰 멀리하기. 보세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처음엔 귀찮았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 후엔 아예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응원 메시지도 남겨드릴게요. 두 번째는 재정적 안정이에요.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이거든요. 김 선생님도 처음엔 이 부분에서 많이 불안했다고 해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애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계획을 세웠어요. 재정 계획의 3단계. 1단계 현실 파악. 매월 들어오는 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매월 나가는 돈 생활비, 병원비, 각종 공과금, 비상금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단계 절약보다는 효율. 불필요한 보험 정리, 휴대폰, 요금제 재점검. 마트보다는 동네 시장 이용 더 저렴하고 신선해요. 3단계 작은 수입원. 김 선생님은 간혹 과외를 해요. 3공에 어떤 분은 손재주를 살려서 소소한 부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핵심은 큰 돈을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예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와 긍정적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김 선생님이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진짜 친구 2~3명이면 충분하다. 예전엔 회사 사람들, 학부모들, 이런저런 모임.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더래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해요.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김 선생님과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실천 가능한 7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나만의 아침 루틴 만들기.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뀐다. 김 선생님의 아침 6시 30분 기상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 베란다에서 식물들과 인사.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간단한 아침 식사. 여러분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딱 30분이면 충분해요. 몸과 마음을 깨우는 가벼운 운동.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놀이라고요. 김 선생님의 운동법. 월수금 동네 한 바퀴 30분. 화목집에서 유튜브 보며 스트레칭 15분. 토요일 자전거 타기 1시간. 일요일 완전 휴식. 운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은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까? 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즐거워졌다고 해요. 맛있는 건강식, 나를 위한 정성. 세 번째는 나를 위한 정성스러운 식사예요. 김 선생님은 매일 이렇게 하세요. 아침, 계절 과일 한 가지는 꼭, 점심, 나물 반찬 두세 가지 미리 만들어 두기, 저녁 단백질 한 가지 생선, 두부, 달걀 등. 예전엔 가족들 먹이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건강 요리나 간단한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 네 번째는 압박 없는 배움이에요. 김 선생님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뭘 배워라고 생각했는데 손주가 보내준 사진을 크게 해서 보고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작은 일들이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중요한 건 꼭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으니까, 궁금하니까 배우는 거죠. 소소한 취미 생활. 다섯 번째는 부담 없는 취미 생활이에요. 김 선생님은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물 주고 말도 걸고 하니까 점점 푸르러지는 거예요. 새싹이 돋을 때마다 아, 내가 키웠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어요. 취미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책 읽기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일기 쓰기 하루 한 줄이라도, 요리, 새로운 반찬 하나씩, 산책하며 사진 찍기. 의미 있는 인간관계 가꾸기. 여섯 번째는 질 좋은 인간관계예요.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인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반가우니까 만나는 거죠. 좋은 관계의 특징.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짐.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편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줌.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함. 이런 사람이 두세 명만 있어도 노후가 훨씬 풍요로워져요.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 마지막은 나를 위한 작은 사치예요. 김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요. 좋아하는 빵집에서 케이크 사기, 새로운 향의 차 사서 마셔보기, 동네 목욕탕에서 여유롭게 목욕하기, 옛날 영화 다시 보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작은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걸 댓글로 적어보세요. 다른 분들의 아이디어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 선생님이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예전 생각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해. 젊은 사람들의 비에 뒤처져라고 생각했더라면 바뀐 생각은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 나만의 속도로 살면 대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들이었죠.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 선생님은 간단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만 적어요. 처음엔 별로 고마울 게 없는데 했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김 선생님의 감사 일기 예시. 오늘 날씨가 맑아서 산책이 기분 좋았다.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이 정말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 줬다. 정말 소소하죠?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김 선생님이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평생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좋은 아버지, 성실한 직장인, 모범적인 남편. 항상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한대요. 오늘 운동 못해도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요리 실패해도 괜찮아.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친구 만나기 귀찮으면 안 만나도 괜찮아. 다음에 만나면 되지. 이런 괜찮아 마인드가 김 선생님의 삶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김 선생님처럼 순조롭게 적응하시는 건 아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구체적인 고민들과 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건강이 자꾸 나빠져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지죠. 김 선생님도 처음엔 이 문제로 많이 우울했다고 해요.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지고 매주 병원에 가니까 나는 이제 아픈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보니까 달라졌어요.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무릎이 아프면 수영을 하고 혈압이 높으면 짠 음식을 피하고 완벽하게 건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인드 전환이에요.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두 번째 고민,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이에요. 특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김 선생님은 이렇게 해결했어요. 일단 가계부를 써봤어요. 한 달 동안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 보는 케이블 TV, 요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부가 서비스, 습관적으로 사던 건강식품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니까 한 달에 15만 원 정도가 절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돈으로 더 신선하고 많은 걸 살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시장 아주머니들과 정도 들고요. 세 번째 고민, 외로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문제예요.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고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지고 김 선생님도 처음엔 이 문제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일단 외로움을 인정했어요. 외로우면 안 된다. 혼자서도 잘 지내야 한다. 이런 강박을 버렸어요. 외로운 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했어요. 마트 가서 계산할 때 계산원 분께 수고하세요 한마디 더하기, 동네 산책하면서 만나는 분들께 인사하기, 택배 아저씨께 감사합니다 말하기. 이런 작은 소통들이 쌓이니까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번째 고민,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은퇴 후에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선생님의 해결책은 시간표를 만들되 유연하게였어요. 너무 빡빡하게 하면 스트레스니까 대략적인 틀만 만들었어요. 오전에는 가벼운 활동, 오후에는 휴식이나 만남, 저녁에는 가족 시간. 이 정도로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날로 정했어요. 그날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보내는 거죠. 이게 의외로 정말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김 선생님 말고도 주변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 할머니는 요리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주들이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해서 레시피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다른 사람들도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은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댓글로 할머니 덕분에 음식이 맛있어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다고 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이 선생님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언제 또 와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세요. 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더 에너지를 받거든요. 최 아저씨는 평생 회사 다니면서 못 해본 목공예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책꽂이부터 만들어 봤는데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손주들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가끔은 이웃분들 것도 만들어드린다고 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요. 나무 냄새도 좋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성취감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으니까, 좋으니까 시작한 일들이 결국 삶의 큰 기쁨이 된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음가짐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김 선생님이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평생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좋은 아버지, 성실한 직장인, 모범적인 남편. 항상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 운동 못해도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요리 실패해도 괜찮아.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친구 만나기 귀찮으면 안 만나도 괜찮아. 다음에 만나면 되지. 이런 괜찮아 마인드가 김 선생님의 삶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비교하지 않기. 옆집 할아버지는 등산도 다니고 영어 공부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김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체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왜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남과 비교하는 시간에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낫더라고요. 세 번째, 작은 것에서 기쁨 찾기.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아요. 정말 작은 일상 속에 숨어 있어요. 김 선생님이 찾은 작은 기쁨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은 것, 좋아하는 반찬이 냉장고에 있는 것,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잘 마르는 것, 손주가 안부 전화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하더라고요. 네 번째, 과거와 미래보다는 현재. 예전엔 그때가 좋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현재가 불행해지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커피 마실 때는 커피 맛에만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바람과 햇살에만 집중하고 그러면 그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다섯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정말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대신 도움을 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게 좋아요. 막연히 힘들다고 하지 말고 병원 갈 때 차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무거운 짐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도와주기 쉬워요. 김 선생님에게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준비라는 단어부터 바꿔보세요. 준비는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대신 맞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인생 단계를 맞이한다고요. 정말 좋은 관점이죠. 그리고 김 선생님이 강조하는 노후 준비의 핵심 3가지는 이거예요. 첫째, 몸의 기초 체력 유지하기.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계단 오르기,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15분이라도 좋으니까요. 둘째, 마음의 기초 체력 기르기. 스트레스 받을 일을 줄이고 마음 편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셋째, 경제적 기초 안정감 만들기. 큰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금을 조금씩이라도 모아두는 거고요. 김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 3가지가 다 완벽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라도 안정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적인 노후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 관찰하기. 첫 번째 주에는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언제 가장 기분이 좋은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가? 하루 중 어느 시간대가 가장 활력이 넘치는가? 저는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는데 관찰해 보니까 오후 2시경이 가장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오후에 하기로 했어요. 2주차 한 가지 선택하기. 두 번째 주에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매일 10분 산책하기. 주 2회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새로운 요리 하나씩 도전해보기.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만이에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3주차 조금씩 확장하기. 세 번째 주에는 1주차에 시작한 것을 조금씩 확장해 보세요. 10분 산책을 15분으로, 주 2회 전화를 주 3회로. 이런 식으로요. 무리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원하는 만큼만 늘려가세요. 4주차 나만의 루틴 완성하기. 네 번째 주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루틴을 완성해 보세요. 김 선생님의 루틴은 이래요. 월요일 자전거 타기 장보기, 화요일 집 정리 친구와 바둑, 수요일 도서관 가기 산책, 목요일 요리 가족 시간, 금요일 자전거 타기 영화 보기, 토요일 자유 시간, 일요일 완전 휴식. 이렇게 대략적인 틀은 있지만 기분에 따라 바꿔도 돼요.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니까요. 김 선생님과 함께 보낸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결국 노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김 선생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삶을 사랑한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진짜 행복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에요. 67년을 살아오시면서 이제야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다니요. 여러분도 혹시 불안하시다면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이제는 나를 위해 즐길 자격이 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 시간이에요. 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오늘 좋은 사람과 한마디 더 나누기, 오늘 나를 위한 작은 일 하나 하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가 되고 행복한 하루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도 처음엔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지만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웃음을 되찾으면서 진짜 행복을 만나셨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은 활짝 웃어보세요. 거울 보면서라도 좋고 재미있는 추억 떠올리면서라도 좋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정말 그래요. 제 채널 이름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매일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작은 행복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런 일로 웃었어요. 이런 걸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든 좋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